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옥수수 습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사료, 우리 사료를 먹은 가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옥수수를 한 알도 드시지 않는 날도 옥수수를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옥수수는 가성비가 엄청 좋은 곡물이었습니다. 옥수수 식용유 아시죠? 기름을 짜면 기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고소하고, 그리고 튀김을 해도 몸에 좋다는 기름에 튀김을 하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옥수수 기름에 새우를 튀기든 돈가스를 튀기든 맛있는 이유가 이거를 자꾸 산업화 시키고 경제화 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맛있는 음식, 입에서 정말 당기는 그 기름의 맛이 우리 몸을 얼마나 계속 염증성 물질로 바꾸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오메가3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말만 들어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오메가3가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메가3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몸은 전체가 다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자, 세포입니다. 작은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피부도, 간도, 심장도, 혈관도 다 마찬가지죠. 그 세포의 하나가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데, 그 세포막에 구성하고 있는 게 오메가3, 오메가6, 콜레스테롤, 인지질, 이런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에 와서 화두가 되는 거는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죠. 그런데 점점 미국 학회에서도 심장학회에서도 콜레스테롤이 이제 인체에 그렇게 무해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쌓이는 콜레스테롤과 먹는 콜레스테롤의 차이점, 그러니까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서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먹는 콜레스테롤, 쌓이는 콜레스테롤 관계없음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좀 자체하고 오메가3와 6의 그 본질적인 차이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오메가3와 6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대1의 구조가 좋지만 그건 구석기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2.5에서 4대1 정도면 건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비율이 점점 격차가 늘어날수록 어떤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원래 오메가3의 기본적인 특성을 한번 알아보면 오메가3는 항염물질입니다. 염증을 억제시키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오메가6는 이 자체가 대사가 되면서 염증 물질로 바뀝니다. 많아졌을 때, 물론 적당량이 있을 땐 그렇지 않겠죠.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많아졌을 때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메가3와 6의 이 어떤 물성이 있어요. 물성이. 오메가3는 항염작용을 하면서 조직을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근데 오메가6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직을 거칠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하나는 항염물질이고 부드럽게 해준다, 하나는 염증 물질이고 거칠게 해준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환자들은 피부가 어떨까요? 거칠고 염증이 있는 피부겠죠. 오메가6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환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치료할 때 오메가3를 과량으로, 좀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이 세포막의 변화와 함께 세포가 부드러워지는 일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그런 신뢰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다음에 공부가 다 끝나면 실제 치료했던 환자들의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의 유연성이 좋다. 이제 오메가3를 드시면 유연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유연성이 좋으면 그냥 피부가 좋아서 예쁘고 이래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예쁜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세포막이 유연할수록, 세포막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호르몬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만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 막에 붙어져 있는 호르몬을 통과시키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수용체라고 하는데요. 이 관문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세포막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세포막이 거칠어지고 딱딱해져 있다고. 그러면 이 호르몬이 들어와서 세포막으로 들어오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면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졌을 때 그 호르몬 대사나 활동력이 어떨까요? 잘 안 되겠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상적인데 세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호르몬은 제대로 일을 못하고 나가겠죠. 또 대표적으로 이게 유연해야만 되는 질환군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 환자분이에요. 자, 당뇨는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다음 시간이 있겠지만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내는 게 우리가 정상인데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세포 내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세포막을 한번 거쳐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세포막이 거칠어져 있으면 포도당과 인슐린이 함께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에너지가 날 수가 없겠죠. 기운이 없어요. 그럼 못 들어간 포도당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다시 혈관 속으로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피 속에 포도당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처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오메가3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세포막이 부들부들할수록 우리 몸의 대사가 원활하게, 기계에 기름때가 많이 껴있고 먼지가 많이 껴있는 기가 잘 돌아갈까요? 잘 돌아가지 않겠죠. 최신에 나오는 요즘에 유명한 청소기며 엔진들 보면은 굉장히 반딱반딱하죠. 그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유연하게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가장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우리 몸 전체를 발라져 있는 게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건데 우리 사회의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사회의 이런 식습관이나 이 식생활을 양상시키는 이 사회적 풍토가 바뀌면서 나도 모르게 오메가6는 축적되어 있고 오메가3는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오메가3가 어떤 질환이든 세포막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환 설명을 할 때마다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오메가3를 고를 수 있을까? 오메가3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